자,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실전이 시작됐다, 본격화됐다,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 본경선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충청권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도요, 이 당권 주자들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기산제압에 애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부터 한 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여론조사 눈속임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1위 당대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그 주변의 모습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자, 어제 후보들이요 일제히 충청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다라고 외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충청권, 정치권에서는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원을 뺏기면 무협지에서도 이거 승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이번에 만약에 밀린다, 그 후보는 정치적으로 되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 중에 만약에 당대표에 당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대회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3주일 동안 열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번 주의 첫 번째 이 시작점이 충청권입니다. 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본인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게 일정한 정도의 포션을 뺏기게 됐을 때는 또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에서의 경선이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뺏어와야 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충청권, 중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실시되는 당원 투표, 충청권에서 밀리는 어느 누구든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후보들이 지금 배수진을 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 공격도 점점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의 신천지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저는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들으신 것처럼 후보들 간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보 궤변이다. 위헌정당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을 공격할 때 할 만한 말들이 지금 후보들끼리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까 앞서 들었지만 송영길 후보는 레임덕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정권 초기에 금기어 아닙니까? 이 정도로 명청 갈등을 아예 공식화시키는 내용까지 갔는데 너무 독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지금 이중당적 얘기를 또 김민석 후보가 꺼내는데 이거는 결국에 신천지 얘기하고 묶어서 아예 또 더 세게 공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새 당대표 후보들의 집에 가서 제가 그분들 집에 걸려있는 달력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네. 8월 달 달력을 넘겨보면은 아마 18일부터는 숫자가 안 적혀 있을 겁니다. 네. 8월 17일까지만 존재하는 분들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원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네. 8월 17일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분들이 본인들의 소속 당원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자, 그런데 신천지 문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합수단에서
단서를 잡아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단서가 조작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을 맞춘 분이라고 민주당원들은 굉장히 상찬에 않잖아요. 그런 분이 민주당에 힘선지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건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냐 이런 공허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법을 발의해야죠. 그렇게 네. 해서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실규명이 알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8월 17일 이후에는 달력에 숫자가 없는 것처럼 지금 싸운다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네. 근데 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도 없는데 저희들보다 더 싸우고 뭐 당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민주당은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경쟁이 좀 가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뭐 우려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경쟁하는 그 이슈들이 사실 이게 무슨 당에 그렇게 생산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되면은 어쨌든 네. 새로운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통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끝나자마자 곧장 봉합이 가능하다. 다시 원팀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밤 늦은 시간에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요. 옆 대화방에서 밤 늦은 시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SNS 글에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진 건데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이 발언 때문에, 이 글이죠. SNS 글 이틀 전에. 이 글 때문에 이 대화방에서는 의원 한 명의 권리당원 10,000명씩 패싸움 시키는 거냐. 당원과 의원들 간에 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아까 전당대회 끝나면 곧장 또 원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화방 보면 이게 가능할지 조금 걱정스러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더독 전략, 그러니까 약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1인 1표제, 본인의 큰 업적이죠. 1인 1표제의 힘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달라, 이런 의미로 저런 글을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고리로 정청래 대표를 후보를 공격하고 프레임을 잡는 것은 정청래 후보의 최근 활동이나 여러 여론 추이에 대해서 친 김민석계 많은 의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그 글조차도 문제로 삼고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게 아닌가. 이 정도가 되면 8월 18일 그 이후에 즉각적인 봉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분열의 언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표현을 그걸 하고 지적하고 있는 있죠. 것은 국회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이 그 당심이 또 민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정청래 후보가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당내에는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요? 갈라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이나 일반 권리당원들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네. 이번 저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이 당 지도부를 뽑다라는 것은 다 동일한데 여기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의 마음과 권리당원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갈라치기 분열의 언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군요. 160만 권리당원의 마음은 민심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 국회의원 160명을 지지하는 마음이 당심이고 또 당원들의 마음이어야지 어떻게 그게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